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들여다볼 기업은요. 미국의 주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죠. HCA 헬스케어, 티커는 HCA입니다. 네, HCA.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제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 분석 보고서나 기사 같은 것들을 토대로 HCA의 현재 상황, 또 미래 전망까지 한번 면밀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HCA가 워낙 규모도 크고 또 헬스케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살펴볼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보면 실적도 굉장히 견조했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2025년 10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447.04달러, 하루 만에 1.56%나 상승했더라고요. 네,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거대 헬스케어 기업 HCA의 핵심적인 면들, 강점이라든지 성장 동력, 또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HCA가 속해 있는 더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미국 헬스케어 산업 환경 말입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거시적인 배경을 알아야 HCA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자료들을 보면 역시 인구 고령화 문제, 또 만성질환 증가 추세는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를 계속 늘리는 아주 확실한 긍정적 요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특히 미국에서는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방 환급 제도라든지 아니면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 이게 항상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정책 리스크는 헬스케어 기업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변수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HCA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HCA는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 잘 해나가고 있다고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2025년에 HCA가 기록적인 수준의 환자 수를 달성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기록적인 환자 수라. 이건 그냥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HCA만의 뭔가 비결이 있는 걸까요? 물론 시장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HCA의 적응력과 운영 능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단순히 외부 환경 변화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걸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기회 활용 능력. 그게 핵심이군요. 인상적이네요. 네,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과를 내는 걸 보면 내부적인 역량이 상당히 탄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HCA 헬스케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1968년에 설립됐으니까 이제 역사가 반세기가 훌쩍 넘었네요. 그렇죠.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주민나라 어마어마합니다. 미국하고 영국에 걸쳐서 병원만 180개가 넘고 외래진료시설이나 응급센터 같은 다른 의료시설까지 합치면 2,00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하죠. 네, 정말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서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상당히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죠. 이 엄청난 규모, 이게 HSE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과 직결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HCA 경쟁력의 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부요? 네, 이게 단순히 병원 수가 많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 규모의 경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크면 보험사하고 의료수과 협상을 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아, 마치 대형마트가 물건을 싸게 사오는 것처럼요. 그렇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구매력이 크니까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병원 입장에서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 즉 수가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렇군요. 협상력 강화. 또 다른 효과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병원과 시설에서 표준화된 운영 절차를 적용하고 의료 장비나 소모품 같은 자원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배분하면서 단위당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 비용 절감 효과도 있겠네요. 네. 이게 바로 HCA가 경쟁사들에 비해서 꾸준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능한 효율성이죠. 네. 규모의 경제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협상력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대단합니다. 네. 그게 바로 HCA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CA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를 보면 이것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모든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급성기 치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큰 수술이나 집중 치료를 하는 대형 병원부터 시작해서 외래 환자들을 위한 클리닉이나 센터, 그리고 또 요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행동건강, 즉 정신건강 관련 시설까지요. 네,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정 연령대나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생애 주기에 걸친 다양한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게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의료 분야의 경기가 좀 안 좋거나 정책 변화로 타격을 받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그걸 상쇄해 줄 수 있으니까요. 사업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HCA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렇게 탄탄대로만 걸어온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꽤 큰 위기도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부정회계 스캔들이 있었다고요? 네, 당시에는 회사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의료비 부당 청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 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2000년대 들어서 경영진이 대대적으로 교체되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윤리 경영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과거의 아픈 경험이 현재 HCA의 위기 관리의 중요성이나 윤리 경영 준수 문화를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라 그런 내실을 다지는 경험이 지금의 HCA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요. 네. 그런 단단한 기반 위에서 최근에는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제 가장 궁금하실 재무 성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이 정말 인상적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재무 성과를 보면 HCA의 현재 강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좀 볼까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니까 매출이 186억 5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증가했고요. 네, 견조한 매출 성장세죠. 그리고 순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16억 5,300만 달러로 무려 13.1%나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다는 건 그만큼 수익성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주들한테 중요한 지표죠. 희석주당 순이익 EPS는 6.83달러로 23.5%나 급증했습니다. 네, EPS 성장률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3분기 실적은 더 좋았어요. 맞아요. 3분기에는 성장세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무려 29.4%나 뛰었습니다. 거의 30% 가까이 증가한 거네요. 네, 정말 대단한 실적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조정 후 주당 순이익, 어저스티드 EPS인데요. 아,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실질적인 이익 능력 지표 말씀이시죠? 네, 그 조정 EPS가 6.96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원래 한 5.72달러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네요. 이게 그 유명한 어닝 서프라이즈군요. 그렇죠. 시장의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준 겁니다. 이건 HCA의 기본적인 운영 능력과 서비스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시장 예상을 이렇게 크게 웃도는 실적을 냈으니 HCA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HCA가 2025년 연간 실적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죠. 아, 맞아요. 가이던스도 올렸죠. 이건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경영진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이던스를 올린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재무 지표 중에서 정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게 있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죠? 자기자본 이익률 ROE입니다.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ROE, 네, HCA의 ROE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죠. 무려 1605.77%라고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1600%가 넘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높다 이런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죠. 그렇죠. 보통 제조업 같은 데서 두 자릿수만 돼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1600%라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ROE는 주주가 투자한 자본, 즉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회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네. 현 6000%가 넘는다는 건 HCA가 주주들의 돈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다는 거군요. 네. 이 정도 ROE는 HCA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우수성, 그리고 그 모델을 실행하는 운영 능력이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매우 어려운 거의 독보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와, 6000% ROE. 정말 기억에 남을 숫자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주주가치 극대화 측면에서 보면 이보다 더 확실한 지표는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일 텐데요. 이익이 많이 나도 현금이 잘 안 돌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현금 흐름도 매우 중요하죠. HCA의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플로우는 어떤가요? 이것도 꽤 괜찮은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아주 양호합니다. 약 33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조 원에 달하는 규모죠. 33억 달러가 넘는 잉여 현금 흐름, 이것도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같은 필수적인 지출을 다 하고 나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하거든요. 네. 이렇게 풍부한 잉여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건 HCA의 재무적 유연성이 매우 높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이 많은 현금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나요? 여러 가지 용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병원을 인수하거나 시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기술 혁신에 투자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쓸 수 있고요. 성장 투자에 쓰이는군요. 네. 그리고 또 부채를 상환해서 재무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동시에 배당금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즉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여력도 되는 거죠. 성장 투자와 주주 환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든든한 실탄을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 가치 제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재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탄탄한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나니까 HCA가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 미래 전략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네, 현재 성과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술 혁신하고 네트워크 확장. 네, 그 두 가지가 핵심 전략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 혁신 부분을 좀 보면요. 인공지능, AI하고 디지털 기술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헬스케어 산업도 이제 기술 혁신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죠. HCA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나요?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환자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나 기록을 분석해서 위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시기죠. 와, 환자 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간호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데도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의료 기록 같은 임상 문서화 작업을 자동화해서 의료진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데도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 업무 부담 줄여주는 게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간호사들이 서류 작업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실제 환자를 돌보는 데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건 결국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기술 투자가 단순히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의료의 질 자체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거네요? 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환자 치료 결과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네. 앞서 언급했던 정부 정책 변화 같은 외부 리스크 요인이 있을 때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서비스질을 높여놓으면 그 충격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기술 투자가 비용 절감, 서비스 질 향상에 더해서 정책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 역할까지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렇게 다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한 축인 네트워크 확장 전략은 어떤가요? 이것도 단순히 병원 수를 늘리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질적인 성장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직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농촌 지역 같은 곳으로 진출해서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도 하고요. 아, 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기존에 진출해 있는 시장 내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더 넓히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래 수술센터나 영상진단센터 같은 걸 더 들리는 식이죠. 중요한 질적 성장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우수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또 이들이 계속해서 HCA에 남아있도록 유지하는 전략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인력 관리. 하긴 의료 서비스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니까요. 맞습니다. 숙련되고 만족도가 높은 간호 인력이 많을수록 환자 케어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HCA는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이나 복지 혜택 등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외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도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어떤 사례를 보셨나요? 최근에 G 헬스케어하고 협력해서 임산부들을 위한 산전 관리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 네. 그 사례가 HCA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성인가요? 단순히 병원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들의 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방관리나 건강증진 같은 영역으로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시도군요. 네, 환자와의 접점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모색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술 혁신과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HCA의 모습이 그려지네요. 하지만 아무리 HCA가 강하다고 해도 경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당연하죠. 미국 헬스케어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곳입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테넷 헬스케어나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 같은 기업들이 주요 경쟁사로 꼽히던데요. 네, 그 두 회사가 HCA와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병원 운영 기업들입니다. 각자 나름의 강점과 전략을 가지고 HCA와 경쟁하고 있죠. 그럼 HCA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 가장 큰 우위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규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네트워크 규모와 거기서 파생되는 규모의 경제 효과, 네, 그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뛰어난 운영 효율성과 수익성입니다. 자료를 보면 HCA가 경쟁사들보다 지속적으로 더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 수익성 측면에서도 앞서고 있군요. 네, 단순히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내실도 튼튼하다는 거죠. 이 높은 수익성이 결국은 또 새로운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재원이 되니까요. 이게 다시 HCA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확실히 HCA의 저력이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HCA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평가를 봐도 상당히 낙관적이더라고요. 그렇죠. 투자은행들의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470로 제시했고요. RBC 캐피털도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 의견에 목표 주가 $449를 내놨더라고요. 네, 현재 주가보다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분석가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가 흐름도 이런 기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최근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40%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2025년 10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439.39,
연초 대비 42.83%나 올랐더라고요. 네, 주가 퍼포먼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기대가 높고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즉 가치 평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고평가된 건 아닌지.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재 주가 수준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베스팅 프로 같은 분석 자료를 보면 현재 HCA 주가가 내재 가치, 그러니까 공정 가치의 페어 밸류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공존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요한 건 현재 주가에는 HCA의 지금까지의 뛰어난 성과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HCA가 이런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느냐, 이게 향후 주가 흐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높은 기대치를 계속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HCA가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짚어봐야 합니다. 여러 자료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정부의 의료 정책 변화 가능성입니다. 특히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환급률 변동 가능성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HCA를 비롯한 모든 미국 헬스케어 기업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외부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HCA 같은 대형 병원 운영 기업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프로그램, 즉 메디케어, 노인 대상과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대상에서 얻고 있거든요. 아, 정부가 큰 고객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재정 상황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 프로그램에서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 즉 환급률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환급률을 깎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만약 정부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급률을 삭감한다면 HCA의 매출과 수익성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HCA를 분석하거나 투자할 때는 항상 미국 정부의 의료 정책 동향, 특히 이 환급률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네, 정책 변화 리스크는 HCA의 경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HCA 헬스케어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HCA는 정말 여러 강점을 가진 기업인 것 같아요. 첫째로 미국과 영국에 걸친 거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 네, 그 규모가 핵심이죠. 둘째로 그 규모를 바탕으로 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통해 달성한 뛰어난 운영 효율성. 맞아요. 높은 수익성의 비결이고요. 그리고 셋째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말 경이롭다고까지 표현했던 1600%가 넘는 ROE와 33억 달러 이상의 풍부한 잉여 현금 흐름. 아주 탄탄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재무적으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AI나 디지털 기술 혁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네트워크를 단순히 넓히는 것을 넘어 질적으로도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정리하자면 HCA 헬스케어는 현재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우량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시장 지위, 뛰어난 운영 능력, 탄탄한 재무 상태를 모두 갖추고 있죠. 네, 물론 앞서 이야기한 정부 정책 변화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부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건 HCA가 안고 가야 할 숙제 같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기록적인 환자 수 증가세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가 매우 탄탄하고
또 내부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완충력 또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그걸 감당할 만한 체력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HCA는 단순히 병원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술과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진화. 오늘 당신 덕분에 HCA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점과 기회, 그리고 리스크 요인까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HCA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앞으로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의료 분야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고 또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계속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 환경 속에서 말이죠. HCA와 같은 이런 대형 의료 서비스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과연 어떤 종류의 혁신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할까요? 아,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업들의 변화와 혁신이 결국 여러분이 또 제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의료 서비스의 질, 그리고 접근성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투자 관점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삶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흥미로운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기술 발전과 정책 변화 속에서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HCA 같은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형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